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플립 MC 어떠셨나요, 지난주는? 지난주도 뭐 재밌게 지냈어요.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레슨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죠? 우리 플립도 지금 이제 가수로 이제 시작된 지 지금 이제 22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현진영이라고 대한민국 1세대 힙합 가수 아시나요? 알죠. 어떻게 아세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죠. 저희 그 용기백배가 시작하고 나서 참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현진영 가수님인데 네.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아주 잘 들어볼 텐데 네. 궁금한 거 있나요?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되셨고 어떻게 가수의 꿈을 꾸게 되셨고 그 다음에 가수의 길이 힘들지 않으셨는지 정말 포기하고 싶으셨던 날들도 많을 텐데 그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용기백배에서 이 한류와 어찌 보면 제1세대죠. 네. 힙합과 그리고 정말 시대를 풍미하고 정점을 찍으셨던 이분이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연예인을 꿈꾸고 K-팝을 꿈꾸는 젊은이들한테 해주고자 하는 진솔한 이야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1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분이 우리 용기백배에 있었고 또 어마어마한 음악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일단 이 무념무상이라는 곡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정말 제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너무너무 제가 좀 삶이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과연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내 입장에서 말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진짜 심한 롤러코스터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저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했던 게 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음악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또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제가 쉽지 않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뭐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사실 뭐 격차가 사람이 사는데 격차도 너무 크고 그리고 경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실업자들도 많고 실업 청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모두 생활에서 어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살아남는 건데 정말 그냥 신경을 너무 쓰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정말 제일 못했을 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이렇게 힘든 분들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남이 볼 때는 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제 마음은 실제로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있어서 내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거를 극복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없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만 안 쓴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념무상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그걸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내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를 저보다 낮은 데를 보면서 깨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곡을 만들 때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절벽 끝에 서 있는 분들, 그러니까 좀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의 하고 싶은 얘기들을 대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롤러코스터라 저 스스로 이렇게 절벽 끝에 많이 서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어떤 상황이나 어쩔 수 없이 서본 적은 없어서 그 기분이 뭔지 몰랐어요. 과연 그 기분이 어떤 거고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이 곡을 쓸 때 한 달 동안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하고 생활을 했어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런 거를 좀 엿보고 싶어서 했는데 굉장히 이건 좀 많이 거기 안에도 너무너무 규칙적인 사회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잠 잘 곳도 마음 편하게 못 자고 잘못 자리를 잡았다가 귀도 물어뜯기고 굉장히 많은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화도 안 됐고 뭐 일주일은 계속 주변에서만 맴돌고 또 하필이면 또 12월 달에 해갖고 너무너무 추워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들도 그 안에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룰을 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규칙적이라는 게 자고 일어나고 이런 걸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 계신 분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생활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규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심지어는 잠자리까지도 임자가 있을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한 룰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지키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자기들도 이 안에서 각자가 지킬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아니 왜 누리는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뭔가가 창피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뭐 어떤 소위 그냥 일부 뭐 권력층, 뭐 재벌층 이런 상류사회의 어떤 일부 좀 뭐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같이 사는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시끄럽고 욕을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정말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소외된 분들도 그 안에서의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없이 사는데 우리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념무상이라는 곡이 그분들 마음에서 이제 좀 나은 삶을 좀 똑바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정치도 잘 모르고 사실 뭐 뉴스도 잘 안 보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하고의 어떤 한 달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대신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힘든 세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을 보면서 살면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도 생각을 바꿨고 고통, 불행, 슬픔 이런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조금씩 바꿨어요. 생각을. 그랬더니 분명히 남이 볼 때는 내가 되게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저는 그냥 지나가는구나. 내가 이거를 겪고 나면 어떤 모양새에 내가 있을 텐데 그 모양새로 있기 위해서 흘러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그냥 좀 편안해졌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학생들은 또 학업 때문에 힘들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이 또 안 되면 더 힘들어질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절대 나보다 위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많이 누린 사람을 쳐다보고 살게 되면 정말 욕심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내 아래를 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것보다 더 아래 그러면 나는 참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자연스럽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인생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신경을 곤두서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무념무상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도 때로는 내 정신건강과 나의 앞으로의 또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남하고의 협동, 남하고의 어떤 조화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과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랑 협의가 안 되는 거는 남하고도 안 돼요. 내가 내 자신하고 협의가 돼서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다스리게 되는 거고 남이 하는 슬픔도 보이게 되는 거고 힘든 고통도 보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나를 보는 관객을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노래를 하거든요. 나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많은 모든 가수들이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할 거예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컨트롤 못 합니까? 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사방팔방 막 진짜 럭비공처럼 어디 튈 줄 몰라갖고 정말로 좀 어린 시절을 통통 튀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나를 다스리고 어떤 참을성도 생기고 또 남을 배려하는 눈도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내려놓는 어떤 그런 것도 배우게 되니까 일단 나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게 되니까 남이 힘들고 남이 고통스러운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좀 살기 힘들잖아요, 사실. 예. 정신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도 사실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 게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거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좀 컨트롤 하시면서 주변의 지인, 친구
이런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럼 나도 힐링이 되고 나도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어릴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8년 동안 위암으로 투병 생활하시다가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정말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위암에 걸리셔갖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삐쩍 마르셔갖고 그냥 누워 계셨던 모습만 기억이 나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투병을 하셔갖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좀 편찮으셔갖고 집안에 경제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부유한 환경에서 좀 자랐는데 뭐 학교도 사립학교 나오고 그러면서 좀 남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게 부모님이 다 이렇게 아프시니까 내가 그 어린 나이인데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댄서를 하게 됐어요. 프로 댄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가면 졸고 밤에 나와서 춤추고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이 내 부모를 내가 부양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있지만 나를 일단 먹여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있었는데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도 먹여야 되지만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기적인 건가요? 아닌가?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모님도 생각하지만 일단은 내가 먹으려고 그 어린 나이에 춤을 추고 돈을 벌어오고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이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욕심.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싶어서 내가 그 전에 부모님이 나를 부양해 주실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또 누리고 싶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 스스로 돈을 벌고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물론 부모님을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기특한 생각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누려야 됐던 걸 다시 찾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 돈을 착취당하고 착취당하면은 그냥 돈을 못 받았나 보다 하고 오면 되는데 그 욕심이 크니까 그 돈을 못 받은 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정도로 밉고 그러다 한강에서 뛰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고 어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물론 어린 나이여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리게 나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 지금은 그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도 끄떡없죠. 얼마 전에도 큰 거 터졌는데 끄떡 없잖아요. 네. 그냥 열심히. 내가 본분이 가수니까 가수, 작곡가 그 일에만 열심히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내가 인기 있을 때 돈을 많이 벌 때 이때를 누리기 위해서 음악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가정들이 힘들지만 덜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릴 때는 그것을 다시 누리고 싶은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 내가 이 짐을 왜 이렇게 다 짊어져야 되지? 왜 아버지는 아픈 거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무념무상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나를 좀 컨트롤하고 어떤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끔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조금 자꾸 무념무상 얘기를 해갖고 죄송한데 어쨌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예. 근데 그것도 무념무상이잖아요.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야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얽매이게 되면 내 생각에 얽매이게 되면 나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상황은 극복할 수 없고 힘들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강연하는 것도 두서없이 하지만 너무 재밌고 여기 오는 시간 내내 밖에 풍경도 재밌었고 이것이 정말 하나 조그만 차이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시선을 두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재밌어진다는 거죠. 세상은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재미없으면 그냥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뭐 돈을 버는 일, 뭐 특히 음악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일상에서도 재미가 없으면 물론 어른이 되면 재미없어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재밌게 하면은 좋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남자가 왜 설거지를 해?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못 떨어진다고 자꾸 그러셔갖고. 근데 나이를 먹어서 내가 설거지 할 때 처음엔 좀 짜증났는데 세제를 뿌려서 이렇게 돌릴 때 나오는 거품이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밌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돌려. 그리고 물을 헹굴 때도 이렇게 해서 안 닦고 그냥 컵을 돌려서 물로 이렇게 하니까 거품이 점점 없어지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빠질 때까지 계속 돌려. 그렇게 재밌게 끝내요. 설거지도. 빨래는 재미가 없어요. 기계를 못 다루니까. 손빨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예. 그래서 한동안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주부 습진도 생긴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해갖고. 예.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재미를 느끼고 하게 되면 모든 게 즐겁고 인생이 즐거워지잖아요. 재밌으려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거를 왜 하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하는 순간 머리는 깨지면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띄고 이거 하나의 행위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 재밌죠. 그게 무념무상이에요. 네. 무념무상이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라는 뜻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통달했다는 뜻이잖아요. 무념무상은. 경지에 섰다. 힘든 거를 힘든 걸로 안 보고 괴로운 걸 괴로운 걸로 안 보면 그게 무념무상이고 재미없는 걸 재밌게 보는 것도 무념무상. 재미없는데 어떻게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네 얘기지.
라고 속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두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 얘기지만 정말 해보면 된다니까요. 일단 뇌를 비우세요. 하얗게. 일단 뇌를 비우시고 일단 모든 일에 왜 하는지 목적을 버리세요. 일단 집안일부터 해보세요.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집안일이라는 게 깨끗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안을 깨끗하게. 그 깨끗하려고 하는 걸 생각을 버리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내가 청소기를 하는 거야. 근데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소기가 이렇게 가서 소리 내면서 가서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게 먼지가 들어가는 게 보여. 재밌어. 그래서 구석구석 다 해. 그럼 뭐야? 일단은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은 생각 안 하는 거죠. 목적은 있지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하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정말 깨끗해졌네. 설거지도 마찬가지고 집안일부터 그렇게 한번 시범 삼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밖에 나가서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재밌다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여러분들이 삶은 정말 웃으면서 재밌게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돈 없으면 어때요? 내가 명예 없으면 어떠고? 그러면 어때요? 나보다 더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나한테 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웃으면서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뇌를 비우고, 왜 하는지, 그거 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일단 하세요. 하시고 재밌는 거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하다 보면 정말 그거에 대한 목적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질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 일이 끝나는 순간. 내가 재밌어하는 어떤 그 일의 포인트가 이 일을 하는 목적과 똑같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하얘지실 겁니다. 우리 무념무상으로 잘 극복하고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